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2017년 9월 30일 밤 11시 20분쯤이었는데요. 경찰서로 다급하게 실종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이건 현장의 CCTV 사진이고요. 중학교 2학년 된 딸 A양이 낮 12시 30분쯤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다가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게다가 이상한 건 아이의 핸드폰도 꺼져 있다는 거였죠. 경찰은 우선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엄마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양의 엄마가 경찰의 말대로 A양의 친구였던 E양에게 전화를 걸어보죠. 왜냐면 A양이 이양의 집에 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딸 아직 안 들어왔다. 혹시 니네 집에 있냐? 어디 있는지 아냐? 물었더니 놀다 헤어졌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가출한 것 같은데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사실 경찰은 이걸 굉장히 평범한 가출 사건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에 이제 경찰이 이 사라진 A양이 어디가 있는지 행적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A양의 어머니에게는 근데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행적 수사를 했다고 해요. A양이 마지막으로 있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E양의 집 앞이었는데요. CCTV 결과 E양의 집에 들어간 부분은 찍혀 있었지만 이 A양이 그곳에서 나오는 장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경찰은요, 사라진 이양과 이양의 아버지를 쫓았고 2017년 10월 5일 서울의 자택 인근에서 이양의 아버지 이영학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영학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걸까요? 이름은 이영학. 그는 전 세계에 단 6명만 존재한다는 희귀병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어요. 거대 백악종이란 건 뭐냐면 잇몸하고 이 치아 뿌리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큰 게 아니라 뭐 요 정도 크게 아니라 굉장히 얼굴을 막 짓누를 정도로 굉장히 큰 종양이에요. 그래서 종양이 자라면 자랄수록 얼굴이 뒤틀리고 이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아주 희귀병이죠.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9살 때 이 병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잇몸을 모두 긁어내게 돼서 어금니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를 어금니 아빠라고 부르게 됐고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아연 양도 이 희귀병을 물려받았습니다. 정말 이건 누구나 들어도 안타까운 사연이죠. 전 세계 6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6명 중에 2명이 이영학과 이영학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영학은요, 오래전부터 방송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부녀가 아빠와 딸이 다 가진 이 희귀병 사연을 소개하면서 생활고를 막 호소했어요. 생활고라는 건 우리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정심을 자극하면서 후원을 받아왔죠. 자, 이게 예전 과거 방송 영상에서 그가 보여진 모습입니다. 제가 준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코를 막아버린 종양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아이. 턱 아래부터 목 뒤 얼굴 위까지 점차 뒤덮고 있는 종양. 무엇보다 아연이 병이 자기에게서 물려받은 유전병이라는 사실이 영학 씨를 더욱 힘들게 한다. 만약에 돈이 없어도 부모가 사랑을 주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부모니까. 왜냐면 수술 한 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모로서 아픈 게 아니라 겪은 사람으로서 내가 아픈 거니까
노린 게 죄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사랑. 자, 또 다른 장면을 보실게요. 굉장히 긴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걸으려고 계속.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던 아빠. 이제는 딸을 지켜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아빠의 어금니가 남아있는 한, 만약 그것도 없어진다면 아빠의 눈물이 남아있는 한 아빠가 아연이만큼은 도중에 포기하는 거 없이 다 해줄게. 너무나 사랑해 아연아. 나의 천사 아연아 사랑해. 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는 방송 하나에만 나왔던 게 아니었어요. 상당히 뭐 MBC, SBS 여러 곳에 나와서 이제 사연을 이제 호소했고 후원금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렇게 유명세를 탄 후에는 도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어금니 아빠라는 제목의 도서였고요. 그리고 또 후원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뭐 한인타운에 가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그 부성애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했죠.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어금니 아빠 사건, 살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진짜 그의 모습들이 점점 더 공개가 됩니다. 첫 번째, 대중에게 공개된 아주 이 충격적인 사진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희귀병을 가진, 희귀병 딸을 고치려는 아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게 온몸에 문신을 새긴 채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써놨던 글들이 상당히 좀 급이 낮다고 해야 되나, 좀 저질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옵니다.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던 사람이 살인마래.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진짜 삶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양파입니다. 까도 뭐가 계속 나와요. 경찰이 그의 게시물들, 인터넷 게시물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일명 양아오빠라고 불려지는 그 트위터 계정이 있었는데요. 그 게시물 안에는 럭셔리 차를 이제 소지를 하면서 그 차를 자랑을 하면서 뭔가 이제 써놓는 것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차를 자랑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게시물로 보이게 됐죠. 그런데 뿐만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그가 SNS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는 14세에서 20세까지 같이 살 사람을 구한 흔적도 발견이 되었는데, 마치 어떻게 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이점은 뭐였냐면, 이영학 씨가 이제 이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같이 살고 있던 부인 최 씨가 집에서 투신 자살한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너무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뿐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그가 자신의 계정에 직접 올린 아내의 추모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게 그 영상의 그 일부 모습인데요.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입술을 맞추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약간 정상인 같지 않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를. 아 사진에다 해야 되지. 사랑해. 아내가 죽은 후에요.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어요. 근데 뒤에 왜 저렇게 시끄럽게 TV를 켜놨을까요? 네,
그랬었어 넌 참 예뻤어 말할 때마다 우는 너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이 영상은 약 10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널 더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사랑해 부르세요. 이렇게 사랑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학은 체포 당시 이 사건을 완전히 부인하고 침묵했어요. 경찰은 A양이, 사라진 A양이 E양의 집에 들어간 이후 다음 날 이영학이 큰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의 CCTV를 찾아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흰색 SUV 이영학의 차였고요. 이 뒤에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이영학이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옆에는 이영학의 딸 이아연인데요. 이아연이 함께 이 모습을 도우는 부분이 찍혀 있고 아빠가 차에 타고 나서 딸도 차에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경찰의 추적 끝에 그들이 결국 어디로 이동했는지 찾아냈어요. 목적지는 강원도였습니다. 이영학의 고향이에요. 결국 경찰은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서 A양의 싸늘한 주검을 찾아냅니다. A양은 나체로 발견이 되었고요. 아이의 목에는 무언가에 졸린 흔적이 있었어요. 1차, 2차 수사에서 이영학은 강력하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내가 자살하려고 집에 수면제를 뒀는데 그걸 아이가 실수로 먹은 거다. 그래서 죽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조사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A양의 실종 하루 전날이었던 9월 29일 이영학은 딸 이하연에게 아이의 그 초등학교 동창 친구였던 A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시키게 되죠. 그래서 아이는 A양에게 문자를 보내요. 너 나랑 같이 놀래? 근데 사실 둘은 오랫동안 중학교가 바뀌고 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이였어요. 어쨌든 다음날 그 둘은 같이 만나서 놀게 됐고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오게 됩니다. A양이 이영학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딸 이하연은요,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자연스럽게 건넸고요. 이영학은 이후 딸에게 외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즉, 이 집에는 이영학과 A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A양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영학은 자신의 추악한 성욕을 참지 못해 아이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가수가 아이의 몸에서 기구를 사용해서 학대를 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고 해요. 다행히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A양이 의식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영학은 이 아이가 신고할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와 수건을 이용해서 아이의 목을 졸랐고 아이는 숨을 거둡니다. 사망은 오전 11시 55분에서 오후 1시 44분으로 추정이 돼요. 이영학은 검정색 큰 여행 가방 안에 아이의 시신을 넣었고요. 이 가방은 이영학과 딸 이하연에 의해서 차 트렁크로 실어졌고요. 그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떼어내는 것까지 확실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시속 200km로 달려서 강원도 영월로 향했고 시신을 골짜기 근처에 유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영상이 또 발견됩니다.
이영학의 핸드폰에서 강원도에다가 시신을 유기하고 직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남긴 일명 셀프 유서 영상이 공개되죠.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 내 유서를 쓰고 보라 그러고 내가 약을 넣어놨는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게 됐는데 진짜 말이 안 된다. 당신은 알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서 그래. 당신을 내가 죽였다 그러잖아. 내가 지금 가서 나랑 그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야 우리만 알아. 경찰 검사 말씀이 달라. 그리고 그날 애기 엄마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 듣고 촉촉하게 주의하세요.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나라 법이고 이게 이 나라에서 법으로 도와달라고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날 성폭행을 당하고 쉬지도 않고 속옷을 영혼 경찰서에서 벗어놓고 그대로 죽었어요. 동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많은 영상 보면 다 나와요. 저 태어나서 아내랑 싸운 적 없어요. 카톡으로 장난하고 욕하고 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이영학에게는 성적 기능 장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인이 한 달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 전까진 이영학의 그 성적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듯 싶어요. 하지만 부인이 죽고 나서 아내 대신 자신의 성 욕구를 풀어줄 사람을 찾다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죠. 특히나 A양에게서는 자신의 아내를 연상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A양을 지목을 해서 불러서 집에서 그런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이런 성적인 그리움을 중학생 친구 딸에게 푼다? 그는 정말 정상일까요? 이영학의 집을 경찰이 수사합니다. 다수의 성인 음란 기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에서 다수의 왜곡된 성적 욕구, 그러니까 변태스러운 걸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은 게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찰이 추가로 찾아낸 건 더욱더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아내 최 씨가 다른 남성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이영학의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던 클라우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유사 성행위라는 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영상에는 총 13명의 다른 남자와 아내 최 씨가
부적절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여기 안에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영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성매매였어요. 경찰은 이 성매매에 이영학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고 또 아내에게 혹시 강요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어요. 경찰이 추정을 하기에는 이영학이 포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포주 역할을 하고 마사지 샵이라는 걸 차려가지고 그걸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과 성매매 여성을 모집을 하고 그 와중에 자기의 아내까지 가담시켜서 게다가 다른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갖게 하고 영상을 몰래 찍어서 그걸 성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수익을 챙긴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살인죄, 사체유기죄, 게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추가가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영상 속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아내 최 씨, 최미선 씨에 대한 이 석연치 않은 죽음이 더욱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자살한 그의 부인이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거죠. 경찰이 추가 주사에 나섭니다. 이영학의 부인 최미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죠.